화이트나드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58명, 58명 늘었습니다. 어제가 76명이었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닷새 연속 일단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요. 이달 들어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닷새 연속 100명 아래를 다시 유지했다는 게 반갑고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어제보다 9명 줄어들어서 50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11명, 경기 22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이 36명 대부분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명, 부산, 대전, 충남이 각 1명이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은 요양, 재활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같은 경우 고령자나 다인실 쓰기도 하고 장기 입원자들이 많아서 집단 감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또 콜센터나 주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을 단풍철이잖아요. 지금 등산 나들이객도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그야말로 라임 옵티머스 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이 결론이 난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을 하겠느냐. 예.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봉현 씨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검찰이 여권 인사만 파고 야권 인사는 파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다면 그런 거죠. 맞다면 그러면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또 정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는 추 장관한테 당연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라임 로비 의혹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까지 총 5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 현 상황에서 수사 지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은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 발동 후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갈등 양상을 노출했었잖아요. 처음에 중상모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물론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니까 청와대가 좀 나서서 교통정리, 추 장관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행정관 이야기 나오고 청와대 행정관, 강기정 수석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야권은 공세, 여권은 방어였는데 맞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판이. 거의 영화 같은 느낌이 사실 물론 이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어요. 범죄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완전히 판이 공수가 뒤집힌 양상이시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고요. 같은 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검찰의 수사농단 사건이다.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불이 번지고 있다면서 총장 자체가 윤석열 총장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검언 유착 이른바 이 사건부터 사실 검찰 내전이라고 볼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22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또 관심이 초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식물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야권에서 지적하기로는 애초에 이제 측근들도 많이 좌천을 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감에 나와서 이제 윤 총장 아시겠지만 말하는 스타일이 또 직설적이고
또 굉장히 뭐 유명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가 좀 윤 총장 입에서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난번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또 가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문에는 어떻게 또 대답을 할지 지켜보고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제 단초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의 홍보비가 남경필, 그러니까 전 경기도지사의 2배를 썼다. 예. 지역화폐,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데 예. 이 정책 홍보가 43%나 많다. 홍보비가 과다다. 예. 뭐 이런 비난을 한다라고 이제 이 지사가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음해 선동에 몰두하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국민의 짐이 이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여당 지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야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조롱하는 표현 중 하나인데. 예, 그래서 뭐 사과를 해라. 나는 예.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설전을 오갔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 보면 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벼르고 왔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홍보비 문제, 지역화폐 문제, 또 자료 제출 문제, 옵티머스 문제. 다 언급이 됐죠. 다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잘 피해갔다. 혹은 잘 방어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자료 제출 거부하면서 사실 국감 거부 논란 뭐 이런 걸로 예. 이제 쭉 언론에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기저기 평가가 예.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나올 정도로 발언을 워낙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지사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예. 된 건 뭐 논란이 많이 돼서 기사가 또 많이 됐죠. 예. 근데. 자료 제출 문제는 뜻대로 하자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차기 관심이 더 많이 가서 또 그런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국감이 좀 시끄러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최창희 공영 홈쇼핑 사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좀 전에 시작할 때 좀 나오긴 했었는데 장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어제 이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공영 홈쇼핑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류호정 의원 국회 원피스 입고 와서 또 주목을 받았던 예. 분이기도 하고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죠. 만 28세 여성 의원인데 이제 이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예. 라는 슬로건을 만든 광고 전문가예요. 예. 이분이 이제 71세 71살 나이 차이가 상당히 사실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예. 류 의원이 이제 질을 하면서 뭐 보통 입사하면은 뭐 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다가 최 사장이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류 의원이 중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자가 용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최 사장이 그래서 허위 진술로 약간 이렇게 어이가 이제 왜 그러냐 약간 어린 사람을 다그치는 듯한 예. 그런 그렇게 식으로 충분히 들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국민의 대표한테 그러면 안 되죠. 최 사장은 나중에 어떻게 해명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최 사장 같은 경우 그냥 허위라고 이제 감탄사를 한 것 같은데 감탄사였다. 잘 모르겠다. 뭐 오해가 있으면 사과드리겠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예. 공영 홈쇼핑 측도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어이라고 한 게 류 의원을 불렀던 호칭이 아니다. 예. 그냥 이제 감탄 조사 같은 혼잣말 표현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에서는 변명이 더 어이없다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아니 당시에 류호정 의원도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어이 하자마자 어이?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했죠. 넘어가긴 했는데 결국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사과를 받았었고 뭐 정의당 측에서는 뭐 유감을 표했죠. 이게 감탄 조사였다라고 둘러댄 게 더욱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좀 어리지만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실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예. 미국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A 부영사가 공간 직원에게 인육이 맛있겠다 이런 언행과 욕설을 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좀 뜨거웠어요. 예. 기사가 많이 읽혔는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외교부 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의 부영사죠. A 부영사가 소속 행정 직원들한테 욕설이나 폭언 등을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좀 예. 충격적입니다. 예. 뭐 A 뭐 삐리리야 욕설. 뭐 네가 퇴사해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뭐 또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라는 욕설이나 폭언은 물론 말씀하신 건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고 싶다.
등의 비상식적 발언을 이어왔다고 직원들이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갑질에 의한 폭력이래요. 그리고 언어 폭력. 예, 근데 그렇죠? 이렇게 제보만 보면은 물론 이제 한쪽의 주장입니다. 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제 뭐 일제 치하 식민지 지배를 좀 미화하는 뭐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특히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면? 맞습니다. 뭐 이외에도 행정직원에 대한 뭐 불쾌한 신체 접촉이 수차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경미한 징계로 끝났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으니까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무려 385일 만의 결론이죠. 이번 결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력 중에 이제 그 소위 원전 이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60%. 보통 이 원전이 잘 돌아갈 때는 100%, 예. 뭐 99%. 세계 최고 이용률을 4번 달성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력 판매가 1kW 시당 50원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 편의점 가면은 전자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예. 1kW짜리입니다. 그걸 1시간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력량을 50원으로 쳤다. 이건 싸도 너무 싸지 않은가요? 뭐 100원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그 4천억 원 정도이던 그 경제성이 한 2달 만에 224억 원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경제성이 있었는데 한수원 폐쇄를 결정을 정부에서 했으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폐쇄 결정한 거 아니냐 잘못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볼 만한 그 심증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정확한 그 회계 자료를 접근하지 못하는 한은 뭐 이렇다 저렇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감사원이 볼 때도 뭔가 흠결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말처럼 감사원에서도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핑계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그걸 봐달라고 주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잘 모르겠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왜 국민의 세금 써가면서 3, 4주면 될 거를 무려 385일 동안 보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임명을 했습니다만 계속 부딪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정치적 판단으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추측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역시 그렇게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안정성은 뭐 감사원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나요? 경제력만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경제성을 보다가 거기 흠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걸 보자. 안정성을 본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정부가 물론 전 정부이긴 하지만은 안전성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시민단체 편에 서서 안전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옆에 있는 2호기, 3호기, 4호기에 있는 그 시설이 왜 없느냐 했지만은 그때 정부 원안위가 되게 안전위원회 보고 괜찮겠다. 앞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8년 남았는데
넘어갔는데 다시 또 지금 와서 안전성 여부를 따지면 이거 다시 또 원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예. 분명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범 전에도 뭐 공약이라 그럴까요? 그 안전성, 환경 문제 때문에 탈원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감사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경제성이냐, 안전과 환경이냐? 근데 경제성은 아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잘 사는 캐나다의 그 포인트 르프로라고 하는 월성 1호기 쌍둥이가 있어요. 예. 똑같이 6천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지금도 아주 좋은 실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쩌다가 30년 겨우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렇게 국민적인 그 고민거리가 됐는지 좀 애석한 일인가. 분명 경제성이 판단에 문제가 예. 있었던 거 사실이고 안전성은 그렇지만은 웬만큼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국가기관에서 안전화가 더 있는 다시 또 그 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을 보는 것이고 그 수명을 한번 연장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많이 앞부분을 까먹었어요. 그 지금 이제 남은 게 2년 하고 한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들 별로 얻을 게 없는 거고 사실은 일단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규제기관에서 이거 좋아. 그 이제 완전 정지다라고 했는데 이걸 번복한 예는 없고 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뭐 재가동하는 걸 원하실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재가동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경제 문제로 폐쇄가 됐으면은 다시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예. 그냥 왈가왈부하다가 그냥 저 또 하자 그거는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아마 하는데 예. 2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재가동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탈원전을 뭐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시간을 들여서 장기적 플랜으로 잡은 건데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탈원전 정책 동력 자체가 잃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근데 어찌 보면은 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예. 게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면죄부가 내려진 겁니다. 적어도 투명하게 그리고 먼저 알리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은 조기 폐쇄를 함에 있어서 책임질 일이 없다. 뱀이 아니다. 라고 일종의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제 곧 고리 2호기 오거든요. 한빛 1호기 오고 계속 7기 정도가 바로 몇 년 내에 예. 그 도마섬 사실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좀 더 청산 유수격으로 쉽게 가지도 않을까. 전 반대가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월성 외에도 고리, 영광, 울진 많이 있는데 그 환경 운동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 후 해결료 문제, 사후 관리 문제 이것도 네네. 좀 장기간 플랜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정말 40년 돼도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예. 그걸 풀지 못하면은 그냥 국민이 정부가 청와대가 원건 원치 않던 간에 발전소가 하나씩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쌓아둘 데가 없거든요. 이제 예. 곧 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우리가 중수형 캐나다형이란 말이에요. 캔두. 나머지 24개 지금 나머지 중에서 24개 지금 운전 중입니다. 그중에 21개는 가압경수로이기 때문에 근데 월성에서는 그 가압경수보다 7배 정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월성 2호기도 조만간 그 이런 사용 해결료 처리 처분 과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아하. 정부 뜻과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버릴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니만 이거보다는 이 폐기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게 더 큰 문제가 그게 더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급선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나와서 자세한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